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운동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지운 전문가 안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방을 탈출하게 되었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에 대한 얘기와 제가 어떻게 언제부터 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창하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 원룸 거주지역 인근에 있는 그 공원 옆에 주차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촬영하다가 바깥에 공원 걸으면서 영상 찍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나왔는데, 일단 뭔가 영상 촬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텐데 공원에서 내가 혼자만 하고 있는 거를, 그거는 다음 스텝 때 도전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공원 옆에 차에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일어난 지 지금, 바로 잤는데 일어난 지 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했던 얘기에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는 썰을 풀자면은, 아버지 농장에 가서 이제 새소리 듣고 계곡 소리 듣고 자연 보면서 농사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왜 행복했냐고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일을 끝냈다는 그 성취감도 너무 행복했지만, 소속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농장에 소속된 노동자다, 이런 비슷한 소속감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소속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회에서 격리된 채 어떤 소속감도 느끼지 않고 이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장일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밭을 가는 관리기를 배워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가올 이제 봄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군대에서 이제 삽질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행복했다니까요. 그런 게 뭐하고 이제 비료 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산물들, 수확하고 난 부산물들 갈아가지고 유기농 비료 만드는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은둔 생활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아버지가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저는 그 한 시간에 하는 양을 하루 종일 해도 못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삽질해도 헥헥거리면서 앉아서 쉬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농장 일을 하면서 주에서 일주일 전부 다를 이제 농장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한 3, 4일 정도를 농장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날은 뭐 했느냐?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 생활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작은 중고 경차라도 하나 사서 저의 생활 반경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각자 개인 반경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 반경이 한 500m에서 한 1km 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 길만 이제 살 게 있으면은 힘들게 나가가지고 사고 온다든지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는데, 차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제 보폭에 이제 훨씬 더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 활동 가능한 거리가 커지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제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는데, 돈이 없고 그것조차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에는 뭔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니까 안전을 생각하면서 타기에는 꽤나 좀 제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샀던 게 이제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로 이제 아버지 농장을 출퇴근했죠.
운동 삼아서 전기 자전거 타고 이제 이게 수동 모드가 있고 자동 모드가 있는데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를 번갈아서 가니까 거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에서 이제 그 제가 사는 양산에 보면은 이게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고 길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도 달리면서 내가 좋아했던 노래 들으면서 이제 힐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3일은 돈을 벌었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맞춰서 어떻게 벌었냐면 게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게임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제가 했던 게임이 로스트아크인데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로스트아크가 어떤 게임인지 압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RPG 게임 3대 RPG를 말하라고 하면은 던 로거든요. 메이플, 던파, 로스트아크라 생각합니다. 로스트아크가 이제 그 금강선 디렉터 시절에 해외로 런칭하면서 대박이 나게 됐고, 국내에서도 이제 시즌2 때 인기가 워낙에 많았어가지고, 그 게임 내 화폐인 골드라는 게 있는데, 각 컨텐츠를 하고 나면은 그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에는 골드와 이제 골드로 이제 환산이 가능한 재료를 주는데, 그런 거를 제 캐릭터를 성장하는데 쓰지 않고 전부 다 팔면은 당시에 주에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돌리면. 이제 방식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대충 하면은 뭐 퀘스트를 완료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레이드를 토벌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 골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몬스터를 대신 잡아줘가지고 레벨업을 시켜주면 이제 그거를 버스라고 하는데, 그 버스를 태워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준단 말이죠. 그 골드를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2-3주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110만원짜리 이제 전기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는데, 이게 게임을 그냥 내가 내 캐릭터로 성장하고 키운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게임이 정말로 재미가 있고 좋은데, 돈 번다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왜냐면 이게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뭔가를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랑 대화한다든지 대화하다 보면 알아가는 게 있으니까 성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오로지 100% 나의 신경을 게임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하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버스를 타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싫거든요. 시간이 뺏기니까.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100% 몰입을 해야 돼서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은둔하기 전에 그 군 입대하기 전과 이제 제대 후에 해봤던 이제 아르바이트가 이제 시청에서 이제 공공근로라는 그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공무원들 하는 일 보조하고 이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를 보조하는 일인데, 그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근무 환경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돈을 벌고, 게임을 해도 그 정도보다는 뭐 맘 못 가면 월 200만원 정도 이상 버니까 게임을 해도 충분히 벌 수 있지만은, 집안에 갇혀서 게임으로 돈 벌기보다는 나가서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돈 버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3년 정도 키웠던 이제 계정을 다 처분하고 하니까 이제 돈이 1,몇백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다 파니까, 다 정리하니까 계정도 팔고 아이템도 팔고 보석도 팔고 뭐 다 파니까 뭐 아바타도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모집하다는 그 공고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이 공공근로가 이제 확정 나가지고 출근하라고 연락 오는 날까지 돈을 최대한 벌고 다
다 팔고 접었습니다, 게임. 그러면서 생긴 돈으로 이제 전기 자전거 다음 스텝인 이제 경차를 이제 사게 되었죠. 경차가 유지비도 얼마 안 들고 보험료 혜택도 싸고 이러니까 보험료 이제 자동차 보험료도 싸고 하니까 저한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이 지금 타고 있는 레이도 23년식이라서 지금 중고가가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하거든요. 지금 다시 팔아도. 요거를 살 때 이제 1,800km 탄 이제 거의 신차 같은 중고였는데 1,7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할부를 했죠. 자동차 할부를 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활동 반경이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놀러 가고 혼자 이제 집 밖에 나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근로도 이제 오라고 하게 돼가지고 출근하게 되었고, 이제 공공근로라는 게 일종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넉 달 근무하면 2달 쉬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으로 근무할 수도 없고, 왜냐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운이 좋아야지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2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4 곱하기 4 하면은 16개월이네, 16개월. 1년 하고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뽑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그 부산에 있는 이제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이제 4학년 중퇴를 했는데,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경영정보학으로 학업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제2의 인생 진로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각종 이제 농업인들 교육 같은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 보다가 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싸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그 농업 경영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농업 경영체이신데 제가 농업 경영체인 건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그 공동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는 그냥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농업인 입학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추천장학으로 입학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 다니면서 이제 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업하면서 이 치유산업 쪽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제 병을 낫게 하고 제 병을 알 수 있게 하는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을 익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그런 이제 근무하다 보면 그 기관의 기초적인 지식을 좀 흡수하게 되거든요. 기초보건 지식을 주변에 이제 운동처방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느니까 제 전공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전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근무 시간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공근로를 도로과에서 이제 과적 차량 이제 송치서류 작성하는 업무랑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작은도서관 이제 책을 전산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이었는데, 항상 그 3, 4시만 되면 할 게 없어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언제 퇴근하나 시계를 보기 일쑤였는데, 9시 출근하고 4시 퇴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민원인들이 집중이 많이 되는데, 보건소는 이게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아침에 이제 체성분 측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뢰로 이제 물어보러 오신단 말이죠. 아침에 빡세게 일한 다음에 점심 먹고 이제 이제 나머지 이제 민원인 안내를 하고 업무를 보고 이제 좀 이제 힘들다 싶을 때 되면 4시라서 그때 딱 퇴근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퇴근하고 바로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교 강의를 들으면 되는 그런 루틴이 완성이 돼버리니까 저한테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치유농업 수업을 듣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사회복지사랑 비슷한 직업인 이제 치유농업사라는 그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따기 위해서는 그 양성기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설대 자격증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그런 학과에서 그 관련된 그 과목을 필수와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만 이제 그거를 사회복지사를 딸 수 있고, 이 치유농업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나왔던 자격증이 이제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이제 산림에 있는 이제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치유인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의 치유를 시켜주는 그런 자격증인데, 그것도 이제 관련 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치유농업사는 신설됐으니까 관련 학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기 전에도,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도 양성기관을 들어가면은 자격 조건이 되길래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이랑 일요일을 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뭐 4시간씩 8시간씩 교육을 받아서 총 140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지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상반기를 그 루틴, 단순한 루틴, 게임을 팔고 정리하고 이제 나의 이제 보폭을 올려줄 수 있는,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와 이제 중고 경차를 사고, 그 경차를 통해서 이제 출퇴근하고 뭐 가끔 여행도 다니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운동하면서 주말에 이제 힐링하면서 아버지 농장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 치유가 되는 이제 그런 공원 같은 데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대학교를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반기를 보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양성기관 합격했죠.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인 힐링 지도사 1급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잘 치고 이제 레포트를 잘 써가지고 전과목 A프를 받아가지고 이제 1학기 평점 4.5점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담심리학과, 제 전공이 치유산업인데 치유산업과 상담심리를 이제 전공하면 복수 전공하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복수 전공 신청에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건강을 되찾았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지방을 체지방 쏙 골라서 12kg 감량하고 근육량만 싹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 인생의 그런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게임 했던 그때보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온라인 RPG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RPG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프라인 RPG. 저 지금 이 현생 사는 게 RPG 게임 같거든요. 열심히 레벨업하고 열심히 들고 레벨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레벨업하고, 게임에서 했던 거를 이제 바깥에 옮겨가지고 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사람이 너무 이 바닥에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웹툰 중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제 애니화도 됐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제 애니가 있습니다. 진짜 나 혼자만 레벨업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제 불안장애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낫고 삶에 활력이 생겨가지고 삶이 즐겁고 충만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우울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저는 지금 매 순간 이제 어제보다 잘 살았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운동을 했는지, 저번에 했던 운동이 자고 일어나면 근육통이 오는데 근육통이 옴으로써 이제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만 발전하자, 0.1%라도 약간 이런 마인드셋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해졌고,
오늘 이제 왜 은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썰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좀 초과되는 거죠. 벌써 또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못다 했던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탈출하게 된 계기부터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서의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한 과정,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돈은 어떻게 벌었고, 뭐 돈 벌면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런 걸 설명했습니다. 이게 의욕이 생기니까 요거 하나를 시작하게 되면은 요 하나 가지고도 이제 부족하면은 그 다음 거를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고 하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많이 일을 벌려가지고 다음 하반기에는 일을 좀 줄여야겠다, 많이 벌리지 말고 좀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뭔가가 쉬워서 빨리 끝나면 다음 거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지쳐가지고 완주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이게 제가 의욕이 생겨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완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마치기 전에 그 치료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약을 먹고 다음날 처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37, 8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약을 까먹고 안 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치료한 도중에. 다음날에 이 허리춤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뭔가 지리릿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느껴지더라고. 스트레스가 올라온다는 게. 그게 까먹게 된 게, 약을 2개월 복용하고 그때 한번 까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스트레스 올라오면서 옛날처럼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제 조그만 거에도 이제 자극을 받아버리니까 나는 이거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운동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을 못 먹고 자는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약을 못 먹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이틀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이틀째 안 먹고 그 다음날 제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자고 있는 저를 깨웠는데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있고, 원래라면 이러면서 전화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자고 있는 전화하고 깨우고 있냐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짜증내냐고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약을 이틀째 까먹고 안 먹고 있었네. 그날따라 뭔 노래를 들어도 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울컥해가지고. 그게 어떤 노래였냐면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조금 불러보자면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 자체 존재가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고, 너 자체가 너무 귀하다, 뭐 이런 종류의 노래인데, 가사가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내정지 가가지고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했네. 그 노래 들으면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겁니다. 특정 부분. 어떻게 너가 귀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가사에 꽂히니까 그 가사가 나올 때마다 눈물이 질질 흘러내리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제 약을 먹으면은 이제 MBTI가 인티제가 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이제 완전 쌉 인프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원래 성향은 인프제인데, 약을 먹으면 F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MBTI 측정해보면 T가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약을 먹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현수님이 과거에는 하루만 먹어도 본인이 괴로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틀을 안 먹어도 본인이 안 먹었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진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저의 불안장애와 이제 우울증이 많이 개선되었고, 제 건강을 많이 찾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3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직 7년 은둔형 외톨이, 현직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